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 메트로미술관. 깜빡거리는 영상으로 벽면을 가득 메운 복도를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갑니다. 잠시 작품에 주었던 눈길도 재촉하는 발걸음에 곧 거두어버리는 사람들. 일상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겐 바로 옆에 놓여있는 작품조차 감상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지나친 것이 과연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 하나일까요? 지금 이들이 또 우리가 지나친 것은 이 시대의 숙제인 통일입니다. 그러나 무관심 속에 놓여있는 통일 이야기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이는 바로 우리 7천만 한국인뿐입니다. 지난 2012년 성균관대학교 트랜스미디어 연구소에서 특별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남과 북, 7천만 한국인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 의식 지형도를 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70 밀리언 코리언스, 7천만의 한국인들 프로젝트인데요. 대규모의 한반도 인터뷰 프로젝트,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사실 인터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 인터뷰라는 영화였거든요. 2000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그 극영화 안에서도 사실은 그 심은하 씨, 이정재 씨가 일반인들의 사랑 이야기들을 인터뷰했던 것들을 영화에 삽입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2년 전에 그 하늘에서 본 지구라고 하는 그 얀 아크투스 베르트랑의 사진전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있었고요. 그때 얀과 만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인터뷰 프로젝트 하던 것과 또 그쪽에 진행하는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같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고 공동으로 전시할 수 있게 그때부터 포맷을 통일해서 이제 인터뷰의 사이즈라든지 전시 방식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좀 하게 됐고요. 작년 가을부터는 통일 주제로 올 봄까지 한 3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을 인터뷰한 것으로 이번에 전시를 올리게 됐습니다. 8개월간 진행된 인터뷰 대장정은 지난 6월 10일 경복궁역에 위치한 서울 메트로미술관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상으로 한반도 의식, 그중에서도 통일에 대한 지형도가 그려진 작품인데요. 지면에 그려진 지도가 아닌 영상을 활용한 데에는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이것을 시작할 때 이 작업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시대에 있어서의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방식이 이제는 영상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저희 연구소 차원에서 기본적인 시작에 있었던 생각 같아요. 과거에 페이퍼에 남아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좀 영상물로 된 데이터베이스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꿔놓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7천만의 한국인들 프로젝트 팀 역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는데요. 바로 7천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라고 생각하지만 살면서 일주일, 한 달 또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거나 언급할 기회가 없는 주제들이죠. 근데 이것을 참 뜬금없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든지 자신의 용돈 중에서 얼마 정도를 통일세로 낼 생각이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삶의 문제로 만들고 이 주제를 환기시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운동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통일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의 변화는 다행히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질문을 하고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관객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이죠. 제가 80년대 학번인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신선하고 다양한 구체적이고 소소한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생생한 답변들을 듣고 참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일상에 신선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인터뷰 방식에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이 질문을 받고 다시 질문받는 사람이 역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마치 손을 맞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이것이 인터뷰를 하는 사람, 그다음에 인터뷰에 참여하는 사람, 또 그것을 보는 사람 다 조금씩 다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준비할 때 한번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면서 또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또 남의 질문을 들으면서 그것이 전시되는 것을 보면서 일방적인 질문자와 답변자의 구도가 아니라 질문자가 또 답변을 하고 또 답변했던 사람이 또다시 질문자가 되고 이런 구조를 가짐으로써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시각들을 접할 수 있고 총체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일반인들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낮은 그런 인터뷰 작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팀원들은 인터뷰 촬영 이후 영상들을 함께 보며 어떻게 묻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맨 처음 질문지를 만들 때 나왔던 얘기인데 교수님이 우선 통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사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통일에 대해서 뭔가 인식이 보이지 않겠냐 해서 우선 살아온 이야기나 가족 이야기나 어렸을 적 꿈 막 이런 거 먼저 얘기를 하셨거든.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길게 가다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만큼 얘기를 하셨는데 이 중에 통일 부분이 있어. 근데 우리가 그 통일 부분만 뺀다고 편집을 하는 순간 우리가 이 부분에 그걸 주관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 질문에 대한 고민은 곧 이들의 시선 확대와 함께 다른 입장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기회의 순간이기도 하고요. 연평도 사건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겠지만 그거 말고 그쪽에서는 이제 북한 사람들을 실제로 바다에서 그냥 가깝게 뭐 마주칠 정도로 그냥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마주친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북한 사람인 분들을 직접 만났을 때 그냥 볼 수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감정이 드는지. 어쩌면 이 프로젝트의 의미는 결과보다 과정에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평소에는 통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매일매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미묘하게 다들 다른 점은 있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은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이 참 많다 이런 생각. 7천만 한국인 가운데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평소에 통일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학점 챙기느라, 제 생활 챙기느라 통일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할 기미가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이라면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생각보다는 주로 이제 도덕책에서 배우는 얘기들 있죠. 뭐 통일 꼭 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고 저 역시도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문 하나에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제 또래 남성분들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입대 전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입대 전에는 많이 생각 없었고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시험 기간에 통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 기본 지식만 알고 있던 정도고 입대해서는 억울했죠. 왜 내가 2년을 여기 있어야 하나, 통일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런 걸 다 스스로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크게 통일에 뭐 일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뭐 인식의 변화라던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7천만의 한국인들은 남과 북, 한반도의 7천만 한국인들을 인터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터뷰한 사람들은 지난 8개월간 진행했던 대학생과 6월 말 다시 시작된 인터뷰를 통해 만난 연평도 주민을 포함해 5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목표에 달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혁 감독은 지금도 충분히 이 프로젝트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합니다.
7천만 명이 모두 인터뷰를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고 참여하는 사람뿐 아니라 전시를 본다든지 또는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모임들이 있었다는 것을 듣는 것만 해도 저희의 그 운동의 어떤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요. 목표는 7천만 명이 한 번이라도 이런 소문을 듣는 것. 거대한 담론이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역사로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일상이기도 한 통일. 누군가가 당신에게 통일에 대해 질문할 때 진지하고 깊게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지금 이 순간 통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통일의 빛을 비추는 7천만 한국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에게 통일이란 뒷면, 저의 뒷면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앞모습은 보되 뒷모습은 제가 의도하지 않은 이상 못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통일도 제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못 보는 것처럼 제 뒷면이라고 생각해요. 통일은요, 통일을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분단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 그걸 되게 많이 사람들은 까먹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영상 전시를 보고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만 해주더라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아주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여기서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이만큼 신나는 기대감을 주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대단히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고 월드컵이 있고 올림픽이 있고 즐거운 일들이 간간히 있죠. 근데 정말 우리의 삶을 통째 흔들 만큼 흥분시키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통일만한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 사람들은 TV에 나왔듯이요, 막 엄청 약간 김정은 국방위원장처럼 몸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머리도 엄청 커야지 북한 사람 여자들은 엄청 좋아한대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서. 제가요, 제가 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한테 그 탈북해서 내려오면 집 한 채랑 그런 걸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좋은데. 솔직히 요즘 집값 땅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이야 금방 배울 것이고 근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북한 말고 우리 남한 말이. 그래서 그런 말만 좀 고치고 음식만 같이 융화되어 가면서 살면은 생각도 괜찮다는 상관없어요. 뽀로로. 정말 북한에 어린이들이 많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거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엄마들이 또 일하러 많이 나갈 테니까 부모들이 뽀로로 같은 거 선물해주면 정말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쁜 여자가 떠오릅니다. 남남북녀라고 하죠. 근데 남남 어딨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항상 통일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왜냐면은 고향에 가는 길이잖아요. 통일이 그게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다 고향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통일이라고 중요해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의 통일은 뭐냐면은 북한을 이해하는 거예요.
북한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가 방송으로, 뭐 기사로, 뭐 TV로 이해를 하겠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미 우리 한국 사회에 25,000명의 탈북자들이 와 있어요. 그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탈북자들은 남한 사람들을 통해서 남한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사람들의 그 서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미 작은 통일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많이 안타깝죠, 솔직히. 솔직히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통일 글짓기 이런 거 많이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우리 같은 민족인데 왜 떨어져 있나라는 생각을 좀 몇 번 했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근데 커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입시 문제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대학생이 되고 나면은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민족이었나라는 생각도 좀 뚜렷하지가 못해요. 그냥 저 사람들은 북한 사람, 난 남한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에서 꼭 통일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아마 그게 굳어지겠죠.